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죠. 사실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오늘 지금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반등장이 나왔습니다만 거의 그 한 달 보름 가까이를 지금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요, 지금 월봉 기준으로 하면은 8월부터 한 18%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수가 18% 빠졌다는 건요, 밀렸다는 건요, 개인 종목은 한 36%, 35%에서 50%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장입니다. 근데 이 장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사실 그 이스라엘 전쟁이 예기치 못했던 일 아닙니까?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이 간다고 해서 월요일까지 밀리든 어제까지 밀리던 장이 이제 오늘은 조금 반등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아침에 0.8%로 시작을 했던 게 1.8%까지 상승하다 1.2%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간다는 것이 이제 그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침에 그 1.8%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1.2%까지 코스닥이 빠지면서 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도 역시 아침에 0.7에서 1.2%까지 갔다가 0.98로 마감을 했죠. 자,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바이든이 간다고 해서 간다는 뉴스가 나와서 갭상승해서 지수가 시작을 했지만 바뀐 게 있습니까? 아직 휴전이 성립된 건 없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침투를 하겠다고 하고요. 지금 뭐 이라는 공공연히 헤즈볼라를 통해서 간접 참전, 여차한 경우엔 직접 참전 뭐 이런 것들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안한 거죠. 사실 이 지수가 말이죠, 어제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이 지금 뭐 2%, 3%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일부는 만회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부터 하락했던 이 지수의 한 반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어야 좀 상승을 하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면에서는 불안한 상승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외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한 2,500억 원 이상 매수가 돼야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다 볼 수 있는데 오늘 100억 원이 못 미쳤습니다. 92억 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외인들이 완전하게 지금 우리 시장에 상승에 배팅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근데 또 확전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리스크는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니,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원자재가 그렇게 뭐 강한 것들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또 어떤 GNP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이스라엘부터 그 주변국들, 팔레스타인 여기가 강한 건 아닙니다. 물론 사우디, 이란 이런 나라들의 어떤 참전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나라들의 경우는 세계 그 증시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확정 안 되면은 뭐 이스라엘 문제는 큰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수가 한번 올라갔으면 외바닥에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반등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이제 연말 연초 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뭐 주식들이 상당히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연말에도 어차피 금리는 이제 인상은 끝났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지금
뭐 저녁에 선물 원유값도 체크하고 다 해야 되지만 결국 환율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상승을 하다가 좀 멈칫한 거는 환율이 1340원대에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1350원 정도에 마감이 됐죠. 이 환율 부분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환율 부분만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어려웠던 하락장은 이제 끝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던 장이니까요. 오늘은 이제 뭐 정방은 인증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인증을 지금 하지 않고요. 주말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월요일 화요일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는 테마가 이게 뭐죠? 자, 이게 이스라엘 관련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90% 이상을 이 부롬이라는 거 이스라엘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월요일 날 한창 산업이 상한가를 갖고 GIA 아이테크도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관련된 종목들이 쭉 나오고 있고 오늘도 역시 한창 산업도 상승을 했었죠. 지금 이 부롬 테마가 당분간 갈 수도 있는데요. 대장급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한창 산업이나 GI테크는 조금 만만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카테고리에서요. 부롬 카테고리에서는 일단 이 폴라리스 우노 요 종목이 공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주 위에 이제 장기 이평선은 있지만 240선이 지금 120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 동전 주니까 뭐 재무나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좀 가능해 보이고요. SY. SY는 뭐 어차피 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SY는. 이건 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그래서 SY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베이스, 한국석유 뭐 석유주들이 흥구석유 좀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석유주들도 상당히 뭐 50%, 70% 올라갔고요. GSE, 대성에너지, 천연가스주도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내일 바이든이 가서 뜻대로 안 됐을 때 뭐 다시 한번 확전 분위기가 뭐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분위기가 유가가 뛴다 하면은 이 카테고리가 한 번 더 섹터가 더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높은 거 그냥 보내시죠. 간다 그러면 보내고 굳이 이걸 쫓아간다 하면은요. 이 섹터에서 쫓아간다 하면은 극동유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정방에서는 지금 많이 먹었습니다. 이걸 많이 수익을 냈는데요. 이 신고가 돌파 자리는 뭐 상당히 좋은 차트죠. 물론 이 신고가 돌파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매수 타점 한번 노려서 들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미 상승한 건 가도 보내세요. 종목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 다음에 리튬 테마가 오래간만에 올라왔죠.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사실 이제 EV 첨단 소재도 이제 리튬 테마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이 그 탄산 리튬 가격 방어를 위해서 중국 지방 정부하고 기업들이 감산과 판매 제한에 돌입하면서 리튬 가격이 바닥이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관련주인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EV 첨단 소재가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까지 간 거죠. 여기는 없지만 지금 EV 첨단 소재 말씀드렸지만 또 다이나믹 디자인, 미래 나노텍, 강원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이쪽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중입자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했죠. 모비지가 상한가를 갔고요. 연세대학병원에서 이 지금 암치료를 했더니 뭐 한 달 이상 관찰했더니 암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세대병원에서 지금 이 중입자 치료기 관련해서 2대를 좀 더 구입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원자력위원회에서 박사 한 분이 이런 어떤 요 중저설량 방사선이 파킨슨병 신경염증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요거하고 성격이 또 이 중입자하고 치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여튼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뭐 모비스는 신고가 영역인데 신고가 영역 뭐 쫓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손절선 정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추천이 아니라 만약에 소개를 드린다 그러면 지금 들간 종목이 다원시스죠. 이 다원시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주가 좀 오래간만에 떴죠. AI 그 디지털 교과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서 이 관련주들이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니능률이 대장주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이제 뭐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뭐 메가MD도 뭐 아이스크림 에지도 비슷하게 가는데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요. 물론 대장주인 애니능률 뭐 자신 있는 분은 그걸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지금 메가MD가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 나오는 건 매집입니다. 그래서 메가MD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지금 뭐죠? 시큐레터, 포시에스, 솔트웨어, 웅진.
제가 계속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솔트웨어 웅진 뭐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이 아마존에 지금 솔트웨어 남성이 있었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마존이 5조 원 투자한 오픈 AI의 대항마 엔트로픽이 화요일 날 금일이죠.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포시에스가 명실상부한 대장주입니다. 근데 물론 대장주를 자신 있는 분은 대장주를 매매를 하세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대장주, 지금 대장주라는 건 굉장히 그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 저희 유튜브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웅진. 바로 이 웅진, 요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테마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상한가 분석은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상한가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제 저희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다른 공부, 주식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상한가 분석, 이것만큼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재료가 뭐였는지, 자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꼭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 날은 6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대성에너지 상한가 간 건 내용을 다 아시죠? 지금 뭐 이란 개입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요. 이 확전이 되면은 상당히 그 유가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성에너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JI테크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90% 이상을 이 브롬이라는 거를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수입이 만약에 금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JI테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전진바이오팜은 그 최대진 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전진바이오팜은 그렇지만 뭐 지금 화요일 날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매수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요. 요거 월요일 상한가 종목 마감되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S 네트워크 상한가를 갔죠. 이건 뭐 LS 전선 아시아 등과 같이 이제 LS 그룹이요.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소식 속에서 그 LS 그룹주가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LS 네트워크가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큐로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 큐로컴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큐로홀딩스 해외 그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스전 개발 사업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 큐로홀딩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JI테크 말고도 또 한창 산업이 상한가를 갔었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본다고 하면 이 상한가 월요일날 간 중에는 이 전진 파이어팜을 한번 매수 타점을 잘 노려보세요. 이거 점상을 갔던 거 아닙니까? 점상을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내리꽂았어요. 그게 여기서 끝난 건지 더 갈 건지 매수 타점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화요일 날은 4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뭐 3종목은 전부 리튬 관련입니다. 아까 리튬 관련해서는 가격 인상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선 이제 모비스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비스는 자사주 소각 결정 때문에 상한가 갔다. 이렇게 뉴스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입자 치료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튬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이 탄산 리튬 가격 방어를 위해 갖고 그 감산하고 판매 제한에 돌입한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바닥 아니냐 이런 인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련주인 하이드로 리튬이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고요. 리튬 포어스, EV 첨단 소재 이런 순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상한가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그 분봉, 5분봉으로 단타를 치는 법 요걸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거 상당히 유용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자, 지금 일목균형표라는 걸 한번 설정을 하시면은요. 이제 전환선, 기준선 이것만 뜨는 게 아닙니다. 뭐 후행 스캔, 선행 스캔 1, 2, 1, 2 이렇게 다 뜹니다. 근데 선행 스캔, 후행 스캔 뭐 이런 건 다 지워버리고요. 전환선하고 기준선만 놔두고요. 전환선 9, 기준선 26 요거는 따로 설정 안 하셔도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미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기준선은 26, 전환선은 9로 돼 있을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단타를 치는 겁니다. 일목균형표라는 건 어디서 치느냐? 여기다가 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일목균형표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뜹니다. 이제 여기서 후행 스캔, 선행 스캔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놔두는 거죠. 저는 이미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 전체를 일단 삭제하고 이것만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환선이 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전환선이 지금 초록색 선인데요. 이게 기준선을 이탈한 내리꽂으면 하향 돌파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한번 보시죠.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환선이 여기서 돌파를 했죠. 돌파한 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아직 전환선이 이 검은 선을 나가지 않았으니까 매도는 아니죠. 그래서 쭉 여기서 매수하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25,000원에 한 게 3만 원.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IM. 비치로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가 이제 쭉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게 여기가 전환선이 돌파하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돌파를 해서 매수를 했더니 지금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쭉 상승해서 지금 여기 매수 자리의 단가가 대략 8,400원이었는데요. 뭐 크게는 9,700원까지. 그럼 몇 프로입니까? 거의 뭐 10% 정도 이상 상승했죠. 애니 능률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명실상부하게 전환선이 돌파했다 보니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탈 안 했으니까 쭉 갖고 갑니다. 여기 4,500원에 매수를 해서요. 쭉 갖고 갔다. 뭐 요 정도에서 단타니까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하셨으면 4,500원이 5,200원, 한 700원 정도가 상승을 한 거니까요. 거의 한 13%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굉장히 쉽죠? 반면에 여기서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하면은 이게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매도 타임. 매도하고 나면은 조금 한 2, 3%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익 보는 게 얼마인데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가 간 EV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역시 명실상부하게 돌파를 한 게 이 정도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저거 하면 이 정도 지점으로 볼 수도 있죠. 이 정도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 그래도 4,000원이라 합시다. 상한가까지 가서 4,680원, 한 15%, 1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동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명실상부하게 탄 게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딘가 4,170원, 4,200원이라고 치더라도요. 여기까지만 상승을 봤으면은 한 400원 상승, 1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이거 13일 날 기준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탄 거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는 수익이 나진 않았겠네요. 4,900원에서 대강 한 5,000원까지니까 이건 잠깐 수익을 내고 근데 계속 여기 하다가 여기 이탈을 할 때 매도를 했으면은요. 매달이 한 4,930원. 거의 본전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다시 올라탈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한 번 사실 오전에나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5분 봉이니까 여기 1분 봉, 3분 봉이면 좀 달라지지만요. 자, 이렇게 간단한 기법 공부를 했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좋은 종목, 좋은 기법 매번 드리지만 정방에서는 다양한 테마의 대장주를 주로 매매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급등 기법 지속 공부합니다. 정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요. 지금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000번에 0865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 저장하시고 톡 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를 검색하시고요. 지금 텔레그램에 안 계신 분들은요. 텔레그램으로 오세요. 그럼 무료로 유튜브에서 드린 종목 리딩도 드리고 별도 종목도 드리고 뉴스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요. 업로드된 영상이죠. 그 15일 날 그 업로드 됐을 겁니다. 거기 보세요. 세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까 저 웅진 말씀드렸죠. 웅진 거기에서 매수 타점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